예, 4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저축은행 건으로 불거진 정관계 인사들의 기업체 사회이사직 수행 논란에 대해서 짚어본 바 있는데 전관 예우 문제는 사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경실련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국내 상위 6개 법무법인의 전문 인력 절반 이상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출신 관료들이고 이들 중에 대다수는 퇴임 후 1년 이내에 로펌에 취업했다. 이런 그 통계가 나와 있더군요. 이미 18대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의 맹점을 개선한다는 그런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지만은 국회 행안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4부에서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을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예. 경실련자를 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그대로인데요. 네. 특히 이제 경제 분야 공직자들의 로펌 행위, 이건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경제 분야 공직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다른 부처에 비해서 공직자로서 알았던 정보의 양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특히 이제 이 정보의 양이라는 것이 이권과 관련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공직자로서 알았던 정보를 누설하거나 아니면 공직자로서 알았던 정보를 유용을 하면서 예. 이것을 이제 고액 연봉과 맞바꾸는 형태가 되는 그런 건데요. 예. 이것이 이제 경제 분야 공직자들이 로펌으로 이제 많이 가게 되는 하나의 이제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거 말고도 이제 이렇게 공직자가 로펌을 가게 되면 후배 공직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특히 이제 MB 정부 들어와서는 로펌에 갔던 공직자가 다시 또 장관으로 기용되는 사례가 무척 많았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후배 공직자들이 로펌으로 물러갔던 선배 공직자들에 대해서 그 로펌에 가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없는 예. 이런 또 이제 그런 사유도 되고요. 예. 이런 관계에 또 더군다나 이제 이것이 현직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어서 예. 이러한 어떤 그 순환 그러니까 공직자가 로펌 갔다 로펌에서 다시 또 뭐 장관이나 뭐 고위 자리로 가는 것은 공정사회의 기틀을 무너뜨리는 매우 지금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로펌이 이른바 회전문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그 비판도 나오더군요. 그런데 네. 법무법인 쪽의 얘기로는 로펌이 공직자 출신을 영입하는 것은 해당 분야 전문 지식하고 현장 경험을 활용하려는 것이지 소위 이제 그 로비스트로 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주장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하신 말씀에 비춰보면 이것은 단지 이제 해명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그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해당 분야의 그 현장에서의 전문 지식 같은 것들이 법무법인에도 필요한 것은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꼭 어떤 그 부정적인 측면으로 로비스트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냐라는 생각도 할 수는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흔히들 이제 이 로비스트라고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고요. 예. 밤의 대통령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 로펌을 보면 그 로펌에는 퇴직 총리, 퇴직 장관, 전 부처를 이제 관할할 수 있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뒤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조정한다는 것이죠. 예.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얘긴데요. 예. 이분들이 이제 주로 하는 일들이 정부와 민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업무의 이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정책 결정이라든가 투자 자문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자문을 해준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제 영향력을 행사를 했던 사례도 많이 있고요. 예. 또 본인들의 어떤 그 공직 재직 시절의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과거 기관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곳들이 대부분 다 뭐 그 대기업들의 뭐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그 경제검찰로서의 이제 그 징계를 하는 곳. 고요. 금융감독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데 이러한 곳들에서 이제 예를 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 액수를 갖다가 뭐 좀 줄일 수 있도록 뭐 영향력을 행사한다든가. 또 이것이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있죠. 그러니까 현직 그 공무원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현직 공무원들이 아예 로펌에 갈 생각을 하고 그 로펌에서 요구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지금 미리부터
순화시켜준다는 예.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공정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박 의원께서 2008년에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있는데요. 네. 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장 차관의 경우에는 법률 회사에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는데 네. 그 외에도 그 공직윤리법 개정안은 13건이 또 제출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 말고도 많은 의원들이 제출을 했습니다만. 그 하나도 통과가 안 된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의 소위에 그대로 다 머물고 있습니다. 예.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유는 부처에서 처음에 이제 그 행안부는 이러한 법을 통과시킬 의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 정권 초기에.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것이 갑자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든가 아니면 너무 차별이 과다하다든가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상정조차 되지 않다가요. 이것이 상정된 것이 최근의 일입니다. 상정되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또 상정돼서도 논의가 되는 그 어떤 형식만 취했지 공청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 이유를 대서 아직까지 회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 13개 되는 개정안이 그 핵심 내용은 다 비슷합니까? 이게 가지수가 꽤 많네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이제 그 제한의 어떤 형태를 조금씩 이제 다르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 지금의 공직자윤리법에 무엇이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길래 13개나 개정안이 나온 건가요? 지금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도요.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에 퇴직일부터 2년간 그리고 퇴직 전에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와 업무 연관성이 있는 영리법인의 재취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행령입니다. 이 시행령상에 자본금이 50억, 매출액이 부액 50억 이상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형 로펌 가운데 자본금이 50억이 넘어가는 곳은 찾기가 힘들고요. 특히 어떤 이제 그 자본금 기준으로 이걸 돼 있기 때문에 35억 보통 이제 50억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법률을 빠져나가는 것이죠. 사실 로펌이 자본금이 이렇게 막대하게 많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법인 형태도 아닌 합동법률사무소의 형태를 하면서 대형 로펌처럼 알려져 있는 이제 그런 예를 들면 김현장 같은 경우에 전혀 해당이 안 되죠. 태평양 법무법인도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그 큰 법무법인인데 거기도 자본금이 약 3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놓으신 개정안에는 명시해서 법률회사라고 명칭을 정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법무법인,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해서 일체의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그 기업체의 범위를 좀 이제 확대를 한 것이죠. 아까 3부에서 여야의 원내수석 부대표하고 논의하는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 부대표 얘기는 이제 공무원의 어떤 그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그 제한을 둬서 실행할 수는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이렇게 다 차단하는 것은 나중에 퇴직 후에라도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측면 그것은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요지는 사회적으로 손해일 수도 있다라는 요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다 이런 공직자윤리법이 있습니다. 미국은 아예 퇴직 공직자가 이해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일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광범위하게 정해놨고요. 그 이웃 나라 일본도 2008년도에 12월 달에 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을 해가지고요. 민간 기업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의 현직에 대한 의뢰 요구를 아예 금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이게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진국들이라는 나라들이 대부분 다 그동안에 공정사회를 어떤 그런 틀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그러한 틀을 만들지 않으면 저는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 13개 중에 무엇이든 적절한 그 개정안이 통과되길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어떤 그 여론 반영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냄비 근성이 있지 않습니까? 뜨거웠다가 또 조금 수그러들면 이
것들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흔히들 이제 그걸 로비한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런 사람들이 또 와서 이제 이것을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이슈 제기를 해서 저희가 반드시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